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총 4분을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들 하시죠? 최근 우리 사회에 가벌 문화가 큰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얼들의 대표격인 3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오신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팀장 또 사무처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자이긴 합니다만은 형식을 깼어요. 제가 오히려 보조 진행을 하고 우리 안진걸 팀장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오신 3분과 함께 이 시간을 좀 자유롭게 꾸려갈까 합니다. 안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엊그제도 나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진행을 해버리려고요. 이 3분을 우선 안 팀장님이 소개를 예. 좀 받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자유롭게 예. 틀에 짜인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모임 또 나누셨던 대화 내용 이런 얘기들을 스튜디오라고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1시간을 꽉 채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TV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 대표적인 바로 우리 국민들 3분 모셨습니다. 최근에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너무 많이들 충격받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요.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정승훈 총무님 오셨습니다. 총무님 인사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협의회 총무 정승훈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들인데 인사는 어쨌든 반갑게 하십니다. 그 전에 편의점 가맹점 문제로 큰 또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과 충격을 주셨는데 전국 편의점주 협의회 방경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방경수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경수입니다. 예. 대리점, 편의점 말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던 전국 문구점 생산유통협의회 이성원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계신 문구점, 편의점 또 대리점 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현 선생님,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선요, 아무래도 3분 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힘겹게 살아오시는 그 분들의 대표님들이 오셨는데요. 우선 굳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 사건이 촉발된 남양유업 대리점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대표이신 이 총무님. 예. 예. 이 총무가 아니고 정총무. 정총무. 죄송합니다. 예. 정총무님이 우선 최근의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자 하시는 업주님들, 최근에 이런 동향, 이런 얘기를 우선 좀 들려주십시오. 나머지 2분도 차례로 듣겠습니다. 이게 촉발된 게, 남양유업의 갑이라는 위치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밀어내서 더 이상 시장에다가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내서 그 실질적인 피해를 대리점주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갑에 너무 우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갑의 문화를 한번 고쳐보자.
물론 계단으로 파헤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하는 심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여러 국민들과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가 크게 돼가지고 지금 많은 합의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대리점에서 저희 유업계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도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똑같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응원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받아서 열심히 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여기 하실 테니까 가능하면 압축해 가지고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편의점주 또 그 모임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선생님 방경수 예, 선생님. 예. 방경수 선생님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나라에 편의점이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에 현재 편의점 숫자가 한 2만 5천 개가 되고요. 이게 폭발적으로 한 4년 사이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우리 자영업자도 이렇게 대폭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편의점주가 3명이 그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장사가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정부도 노력을 해서 제도와 그 법을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다 못해서 모든 편의점 본사의 점주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또 우리 권익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기로 그렇게 조직을 결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구점주 대표님, 예. 저 성함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무국장 이성원입니다. 예, 이 국장님, 예. 예. 저희 문구점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여기 계신 두 분은 이제 직접적인 대기업과 이제 가불계 계약 관계 때문에 문제가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시장 경제 속에서 이제 절대적인 약자죠. 시장 예. 경제에서 가장 큰 강자는 역시 요즘에 대형마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문구 소매점들이, 영세한 문구 소매점들이 지난 10년간 거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져서 현재는 15,0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전국이에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6,000개 정도가 이제 학교 인근에 있는 가장 이제 영세한 저희가 흔히 문방구라고 부르는 업체인데, 예. 이 문방구들의 다 합친 매출, 학용품 매출하고 대형마트 몇백 개에서 나오는 학용품 매출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이제 시장을 다 빼앗긴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문구점들은 마지막 남은 골목 상권인데 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저희가 제도 자체는 찬성은 하지만 요즘 학교에서 학습 준비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이제 공동구매 입찰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력이 있는 큰 업체들만 이제 거래가 이제 왕성해지는 거고,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도 참 해결하기가 힘든데 최근에 참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실언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4대약 중에 이제 불량식품 근절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설마 쫀득이나 아폴로 이런 건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당선되시고 나서 실제로 이제 불량식품 근절의 의지를 위해 식약청이 처로 승격이 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문구점에서 쫀득입니까? 쫀득이나 아폴로를 못 팔게 하시겠다고. 그게 지금 6월 대단한 그 표시네요, 진짜. 당장 6월 달에 지금 입법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전국의 문방구들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그 법이 아마 쫀득이 법이 가능성이 크네요, 보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앉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쫀득이 사수위원회가 지금 결성되어 있고요. 우리 정치자들께서도 아마, 대형마트에서 파는 걸 문구점에서 못 팔게 한다는 건 너무 차별죄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경제민주화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남양유업, 편의점, 문구점 모셨는데, 생활 속에서 재벌 대기업이 마음대로 탐욕을 저지르고 독점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로 말했던 대리점이나 가맹점들한테 행포를 저지르는 건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자기들은 다 팔아도 괜찮은데 예. 우리 추억 속에 쫀득이를 못 팔게 하는. 그래서 제가 쫀득이 사수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쫀득이 사수위원회 다 같이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야, 이 와중에 웃을거리가 하나 나오네요. 예, 예. 야, 쫀득이 사수위원회.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문구점 분들이 사실은 그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 정훈현 선생님 잘 아는 4월 13일, 예. 1920년 임시정부 수립 됐죠? 19년. 19년이니까, 이렇게 역사 공부 안 됐습니다. 예. 정훈현 선생님 역사 전문가신데, 그 이후에 정훈현 선생님 가장 많은 역사 공부를 했지만, 문구점이 데모한 건 처음 보셨죠? 그러게요. 편의점이 데모한 건 보셨어요? 편의점은 이제 홈플러스 이런 것 때문에 편의점은 곳곳에서 예전에? 했죠, 그래도. 했지만은 대리점이 데모하신 건. 그것도 못 봤죠, 네, 별로. 바로 임시정부 못 봤죠. 수립에 최초로 데모하신 문구점, 편의점, 대리점 뭐 다 모시셨는데 이분들과 함께 진짜 저희들 사실은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일 이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죽하면 전국을 살리기이기도 하고요. 예. 중의적으로 전국을 살리기 비대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어른, 갑을 때 어립니다, 청취자 예.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갑을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갑을이 마치 노사와 같은 뭐 누구를 뭐 배려하고 뭐 누구를 또 뭐 어떻게 하고 개념이 아니라 상호가 같이 갈 수 있는 뭐 날개로 치면 왼쪽 날개, 오른 날개와 같은 것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어른 그동안 존재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너무나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골마서 터져버린 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이런 문제점이 표면화된 것인데요. 예. 이번 기회에 을의 존재를 좀 뚜렷이 각인시키고요. 그분들이 설 땅과 목소리를 좀 제대로 좀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그 안 팀장께서 참여연대에서 이런 걸 좀 규합해 주시고 좀 어떤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갑과 을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수직적 종속과 착취의 대명사가 됐지만 사실은 갑을은 뭐냐면 그냥 순서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A와 B가 예를 들면 A와 B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뭐 이름 지을 게 없으니까 나는 갑 너는 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갑을 병정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을이 슈퍼갑과 너무 불쌍한 을의 관계가 됐는데요. 예. 오늘 그 대명사 세 분이 오셨습니다. 특히 대리점 그 충격적인 녹취록들이 공개돼서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남양엽도 오셨는데 남양엽의 정승훈 총무님, 편의점 협의회의 방경수 회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이분들이 아마 좀 그 보통 방송이나 언론에는 예를 들면 짧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간 좀 여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어떤 서러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훈현 선생님이 자르지만 않는다면 길게 이야기하는. 그렇다 우리가 그런, 2시간, 3시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예. 압축을 하시되 뭐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의 예. TV하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먼저 남양유업의 정승훈, 남양유업 대리점의 정송님께서 진짜 그 녹취록이 지금 2개 공개됐습니다. 예. 하나는 그 문제 그 욕설 파문, 예. 그 다음에 우리 정승훈 총무님이 그 직접 당사자인데 본점 그 직원이 삥 뜯어가는 이른바 예. 삥 뜯어가는 그 녹취록인데 진짜 어땠는지 우리 정승훈님이 정말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정총무님은 또 어디서 한번 사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십니까? 사업하시는 곳은? 저는 이제 그만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서울 보문동에서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셨군요. 예. 자,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뭐, 이 사태가 남양 측에서는, 다른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남양 측에서는 예. 너무 당연시. 예. 명절 때,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뭐 삥 뜯어간다 하지만은, 명절 때 와서 자연스럽게, 내일 명절인데 돈 내놔라. 응? 그걸 왜 내놔야 되냐. 그러면, 농담으로도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안 주기도 뭐하고, 주기도 부당하기 때문에 안 줘야 되는데, 예.
또 내가 안 줬다. 다른 데 15군데가 다 줬는데 안 줬다. 그러면 분명히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이게 뭐 남양유 측에서는 자연스러운 뭐 문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이게 명절 때마다 총무님 예.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삥을 여러 번 뜯겨가지고 그러니까 총무님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직원이 그러잖아요. 네. 총무님이 저한테 돈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걸 그분이 위에다- 이분입니까? 네, 그 바로 그 총무입니다. 아, 그 그래요? 위에다 줬다고 내가 말해도 위에서는 그걸 부인하면 증거가 없으니 어쩌니 막 이런. 혹시 바로 증거 그 있습니까, 총무님. 혹시? 증거는 뭐 그분이 그 녹취록이죠. 예, 그 증거는 제가 녹취록이 그냥 통장 뭐 거래 내역서라든지 그걸 뭐 예. 봉투로 준 게 아니라 예. 계좌 입금해 줬습니까? 그렇죠. 그때 원래 현금을 받아가는 게 정상인데 예. 그때 현금 망해가는 입장이니까 예. 대리점이 망해가는 입장이니까 현금이 없어요. 이거 장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예. 그 사람도 뭐 사채업자 다니고 매일 와서 기다렸다 받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벌리는 대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입금을 벌리는데 촉촉 해줬어요. 대략 얼마나요? 제가 입금이 한 400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번에 걸쳤어요? 4번,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여섯 번. 예. 지금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우리 총무님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약간 밝게 얘기하지만 진짜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삥은 삥대로 뜯기고 밀어내기는 밀어내도 매덕을 밀어내기를 당했는데 총무님 그 K 사장님이 겪었던 일까지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녹취록을 뭐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당장 오늘부터 협의회 협상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들어가도 저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남양유배 해온 행태를 보면은 뭐 남양유 약속과 수십 번 더 했죠. 그런데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골이 깊게 파이다 보니까 이거 순식간에 고치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분명히 필요하고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대국민 사과한 거 보셨잖아요. 예. 예? 저희한테는 사과에 사자도 안 들미기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 이거 보여주기 쇼라, 이건 누가 봐도 보여주기 쇼라고 다 느끼실 겁니다. 모든 잘못은 우리한테 저질러 놓고 잘못은 옆집에 가서 한다. 그거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도 바뀐 거고. 먼저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순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걸 보고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삥 뜯는 게 다른 대리점도 거의 뭐 100% 거짓 다 뜯겼어요. 거의 다요. 예. 그리고 밀어내기 그 개수를 보고 사람들도 많이 놀라는데요. 네. 100개 신청하면 1000개를 보낸다는데 제가 그러면 한 100개 신청하면 한 2, 30개는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1000개를 보낸다는 건 믿기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정운현 선생님은 예. 악행을 해도 착한 악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 신청하면 거기다 5개 더 밀어넣는. 그 정도는 할 것도 예.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얘기하면. 근데 정원현 선생님 같은 게 이런 시간이에요. 100개를 밀어넣는다, 100개를 보내준 다음에, 아이고, 5개만 더 팔아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것 같아. 정순 총무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거 좀 정언해 보십시오. 예, 그건 전산 조작을 하고. 예, 저희 뭐 안 차장님 말씀에 뭐 적극 동의하고요. 그 말씀은 뭐 착한 나쁜 짓이라고 해야 돼요. 뭐 100개 시킨데 105개 보내줬다면. 예. 그런데 이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물량을 시장에 포화 상태예요. 이 제품이. 예. 그럼 물건을 안 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물건을 안 시키는데 400개, 500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내가 처리를 못하면 버려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리점에 망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절반 가격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못 이끌어 갈 정도로 밀어버리니까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망해 나가는 대리점이 생기는 거라. 이걸 어떻게 하냐? 전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지점에서. 내가 주문을 10개 넣었어. 그러면 우리 착한 나쁜 놈은 15개를 보내겠죠. 12개나. 근데 거기는 10개를 넣었는데 120개, 150개를 보내버리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남양유업 측에서. 그러다 보니 한 달에 1,500, 2,000만씩 그냥 손해가 나는 거예요. 대리점 손실로. 그러면 이게 1년이면 1억 5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매달 그렇게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 망하는 거, 빚을 지고 망하는 거예요. 다른 남양유 말고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상표로 익숙한 뭐 서울우유나 이런 같은 우유 업계도 있는데 그런데도 유사합니까? 그런 데는 착한 나쁜 놈들이죠.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20개 시켰는데 22개, 23개. 아. 예. 그래도 막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나쁜 놈인 거는 맞는데도. 근데 네네.
20개 시키는데 200개 시키고 예, 보내진 그러니까 않다면. 저기 형용 모순인데 야. 착한 나쁜이란 글쎄, 형용 모순인데 진짜. 형용 모순인데 그래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면서 용납할 수 있는 정도하고 예. 100개 주문했는데 전산 서류에 500개를 주문한 것처럼 있고 500개를 뜯어가고 그래서 500개를 팔지 못하고 짤짤 매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럼 학교급식으로 내가 연결시켜 있다 했고 또 200만 원을 또 뜯어가고 명절인데 돈 좀 달라 이렇게 뜯어가는 건 그러니까 이제 남양유업은 정말 차원이 다른 밀어내기라고 참 치가 떨린 밀어내기 소비자들이 좀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네요. 오늘 마침 2시에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충재로 그 첫 번째 공식 단체 교섭이 있습니다. 예. 정승훈 총무님이 목소리는 밝지만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사셨는데 오늘 2시 진짜 잘 타게 되면 해주시기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편의점 협의회 방경수 대표님. 예. 편의점은 참 그야말로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슬리퍼 신고 나갔어도 쪼로록 가서 뭐 간단한 뭐 반찬 가게에서부터 아이들 뭐 과자에서부터 간단한 생필품에서부터 생활하는 생활인들이 참 그 마치 내 집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쪼로록 가서 살 수 있고 뭐 가격도 그냥 뭐 적절하고 해서 이웃처럼 우리가 다니는 가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대규모 뭐 특정 업체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할인 마트점 같은 게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다 사오고 거기는 그냥 물건 사러 가는 곳이에요. 옛날에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가서 돈이 모자라면 뭐 그냥 아저씨 내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이런 게 안 통하잖아요. 그런 데는. 네. 편의점은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작은 데는 뭐 구멍가게라고도 했고, 이제 동네 이제 옛날에 아주 시골에서는 뭐 전빵이라고도 했고, 우리한테 친근한 하나의 공동체 일부란 말입니다. 이 편의점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은 어디 그 업체 하나 들어온 뒤로는 그 인근 동네에 편의점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편의점을 우리가 좀 살리는 길은 대표님이니까 뭐 협의회 대표님이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진짜 자본력 때문에 도저히 살기 어렵습니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살리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 방법은 첫째는 이제 본사하고 이제 점주들이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그게 안 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제도와 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또 그게 안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본사가 기업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 대신에 예. 바로 국민 TV처럼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형 그것도 아이디어가 편의점을 만들면 지금 그런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전부 거의 다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본사에서 뜯어가는 로얄티가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점주들이 이제 자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4시간 영업 같은 것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점주들은 또 협동조합 차원으로 이 상부상조에서 또 도와주고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협동조합인데 그 스페인의 유명한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그 50년 동안 단 한 명의 해고자도 없이 유지되고 5명의 그 날로 만드는 직공들이 시작해가 지금은 현대보다도 더 큰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 현대 그룹보다도 더 큰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동조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인식이 잘 안 돼 있고요. 예. 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법만 만들어 놓고 지원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들이 나서서 한다는 데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 힘이 듭니다. 저도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인식이 덜 돼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 편리하고 국민들하고 가까운 그런 이제 점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너무 숫자가 지금 많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겼고요. 두 번째는
계약 관계가 구조적으로 점주들이 착취당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편의점은 똑같은 시설, 똑같은 상품,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가 전국을 망라하는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또 전산 시스템도 있고 또 교육도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이 아니면 이 본사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 또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 이익은 이 점주들로부터 걷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걷어가는데 그 걷어가는 방법이 합리적이 아니고 보통 이익금의 65%는 점주가 가지고 35%는 본사가 가진다. 막연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 내부 실정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게 어떠냐 하면 매출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장사의 기본은 매출 이익인데 그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이익이 나옵니다. 예. 그럼 매출 이익을 가지고 점주도 나눠 먹고 그다음에 본사도 나눠 먹고 매출 이익을 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뭐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출 이익이 발생을 하면 우선 35%를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매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650원 점주한테 주고 350원 본사가 가져가 버립니다. 예. 무조건. 그러면 계약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대로 됐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 계약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점주가 650을 받아가 가지고 우선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보통 250이 넘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남죠. 예. 그럼 400만 원 가지고 점포의 월세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월세가 서울 시내 보통 경우에 250이 또 넘습니다. 그럼 예. 150이 남죠. 그 150 남아도 그거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전기세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 50만 원 정도 부담하죠. 그럼 100만 원 남죠. 그 100만 원이라도 남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통계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국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60% 가까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이 최저 생활비가 못 된다는 겁니다. 200만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절반이 100만 원도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래서 곪고 터져서 3명의 점주들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본사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서 35%를 본사가 가져가고 65%를 점주를 준다 그러면 주면서 사람들이 보면 예. 상당히 점주가 많이 챙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내역을 뜯어보면 이건 행편없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예. 우리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사실은 당시는 300, 400 받았어야죠. 80년대, 90년대. 예. 근데 100만 원도 안 주는 겁니다. 막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전철에서 생기던 70년대, 80년대. 그래서 그래도 지금 노동조합 생기고 많이 투쟁해서 노동자들한테 욕 함부로 안 하고 그래도 급여 200만 안팎, 300만 안팎 막 주는 시대가 됐는데 예. 그렇게 투쟁해서 겨우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을 아주 좁게 확보했더니 대자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동자들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대리점 편의점들한테 그것을 착취를 하는데 대리점에는 물량을 막 줘갖고 팔 수도 없는데 우리 정우승 총무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따 더 말씀해 주시고 유통기한이 다 된 우유를 갖다 줍니다. 세상에. 날 편의점에는 마구 팔아라고 족치고 바로 옆에 똑같은 편의점 오늘 우리 방경수 회장님 오셨는데 제가 회사 공개하겠습니다. 시우플러스. 예. 예. 시우플러스가 옆에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경쟁을 해갖고 마구 출혈 경쟁하죠. 그러면 매출이 조금 늘어나겠죠. 이분들의 매출은 줄어들지만 옆에 경쟁업체가 계속 들어섰으니까 또 시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예. 우리 GS25, 있죠. 미니스타, 예. 특히 악명이 높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예. 롯데 재벌입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편의점의 매출은 줄어드는데 계속 경쟁업체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사의 매출은 늘어납니다. 본사에서는 본사는 무조건 30% 떼갑니다. 예. 논두렁에 만들어도 30%가 되는 건데요. 예. 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편의점, 대리점에 착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전 국민이 봉기해서. 자,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1895년도에 우리 정은영 선생님 자랑하신 갑오 농민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신분제 폐지 뭐 여러 가지 요구 들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갑오개혁. 지금은 정은영 선생님 갑을개혁해야 됩니다. 아, 갑을개혁. 예. 그때 갑오혁명, 지금은 갑을혁명. 예. 갑이 을을 착취하는 거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고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점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잠깐 또 한 번씩 돌고 한 두세 번 더 돌 겁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 문구점에 우리 이성원 사무국장님. 네. 우리 아파트에도 문구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상가 건물 6층 건물인데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자주 다닙니다. 무슨 뭐 볼펜도 사고 무슨 복사용지도 사고 저는 뭐 그래도 들어가는 뭐 고객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손님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다 40대 중반 아저씨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활기가 있지 보이는 않아요, 가게가. 우리 이 국장님도 연세가 젊으시군요. 예, 참고로 저는 이제 문구점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직접 하지는 저는 않으십니까? 이제 문구 유통 쪽을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가업으로 이어받고 계시잖아요. 예. 대신 그러셔도 뭐 문구점 그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 아까 쫀득이 얘기 참 인상 깊었는데요. 예.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문구점의 또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가게 아닙니까? 아이들 때부터. 문구점 얘기도 좀 리얼하게 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제 문구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제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예. 우연찮게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대기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문구점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로 최후에 남은 전통 골목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매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영세한 학교 인근 문방구 예. 무슨 대형 시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사무용품점이 아니라 뭐 교보 지하에 있는 문구점 그런 게 아니라 예. 전통 우리가 얘기하는 문방구. 추억의 문방구. 예. 하루 매출이 제가 직접 다녀보면 대부분 4, 5만 원을 넘기기가 힘드십니다. 매출이요? 예. 그럼 순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실 문방구 사장님들이 되게 회의감을 느끼시는 게 그 4, 5만 원 중에 실제 문구 매출은 10% 정도밖에 안 그럼 되십니다. 나머지 90%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입니다. 바로. 쫀득이 리우. 예. 네. 야. 전국 쫀득이 사수위원회 가입하실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이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저희가 문구점이 이제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류를 보면 이제 아이들 학용품이 있고 학습 준비물이 있고 기존에 완구가 있었습니다. 예, 완구 같이 팔았죠. 하지만 완구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 청취자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장난감 가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 사라졌죠. 그럼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완구는 대형마트에서만 거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뜻도 하네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죠. 이제 더 이상 서민들은 뭐 가격 흥정이나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오직 대형마트에 가서만 완구를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저희 문구점도 이제 그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죠. 이대로 방치를 하면 근데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대형마트만 살아남는 게 절대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급하게 연필 한 자루가 떨어졌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문구점이 없다면 그거 사러 대형마트로 대형마트로 가야 되는. 예, 그 그렇습니다. 시간에 문도 안 열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골목 상권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이제 바로 두려움이나 어려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문구점들이 그런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좀 현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제 불량식품 문제도 제가 아까 이제 재미삼아 말씀드렸는데 불량식품 문제는 정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4, 5만 원에서 식품은 거기서 순수익이 15% 20%입니다. 그럼 5만 원 매출에 20% 흔히 얘기하는 마진을 잡으면 예. 하루 순수익이 나오죠.
아니, 만 원이네요. 아니, 미나 문방구란 영화까지 개봉돼서 뭐 문방구들 잘 나간 거 아니었나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추억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억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사라졌을 때 그런 그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구점은 또 골목 상권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영업 일수가 다른 매장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 아이들 방학이 있기 때문에 실제 1년 중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 9개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2월, 3월 그리고 한 이제 9월, 10월. 예. 근데 대형마트들이 이 시기에 집중 공략을 하죠. 50% 할인 행사를 이래저래 안 되네요. 예. 글쎄 재벌 대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경쟁을 하고 또 기술 혁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연필, 동네 우리 전통적으로 팔았던 연필이나 색종이, 쫀득이. 이런 걸, 쫀득이, 심지어 쫀득이. 저는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식약처에서 박근혜 한마디에, 예. 과잉 충성한다고 문구점 못 팔게 하는 바로 그 쫀득이 있잖아요. 예. 학교 앞에서 못 팔게 하고, 대형마트에 파는 건 규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웃기는 짜장면들이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학교 앞이니까. 쫀득이가 문제예요. 문방구가 문제예요. 학교 앞이니까 이렇게 좀 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 예. 재벌 대기업이 파는 건 괜찮고, 중소상공이 똑같이 팔아도 그건 문제라고 하는 정말 뭐랄까요? 슈퍼갑의 나라? 그런 인식이 점철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인식이. 그 문방구는 뭐 굳이 꼭 누구의 피해 사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어떤 예를 들면 남양유 같은 경우에는 값이 확실히 뚜렷이 존재하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특정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큰 할인마트나 이런 점이 결국은 이제 불특정 대형업체들이 근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시설을 좀 어떻게 정비하거나 뭐 규모화하려 그러면 자본이 있어야 가게를 좀 현대화하거나 키우고 하는데 하루에 5만 원 매출해서 순이익이 1만 원이라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라면 네, 저는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뭘 좀 공동체 살리기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좀 지정을 받아서 대형마트에서 저희가 모든 문구류를 이제 규제해달라는 것까지는 원하지 못하고요. 이제 학용품. 정말 전통 문방구들에서 취급하는 아이들 학용품만이라도 대형마트에서 조금 이제 철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색종이, 예 맞습니다. 크레파스, 예. 근데 찰흙 이런 거죠? 그렇게 좀 통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최소 협동조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제 신청을 했고 이번 달 안에 이제 승인이 나면 바로 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뭐 어른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뭐 어제도 그제도 그런 얘기를 어제도 행사에 했는데 네. 말만 하지 말고 좀 문구점에도 좀 나가보고 그 청와대만 있지 말고요. 근데 정훈 선생님 이래 보면 알 텐데 그 앉아 있으니까 말만 하는 거 아닐까요? 정훈 선생님인데 기대하십니까 그 말씀을? 그분은 한 번도 을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긴 하죠. 그분의 과거 삶을 본다면은 그분의 60년 가까운 인생은 오로지 슈퍼 갑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나고 그 이듬해 아버지가 별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단 한 번도 자기의 땀을 흘려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평가도 했는데요. 아마 그걸 오늘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 예. 최고 책임자가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예. 문방구 어렵다면 문방구에서 쫀득이도 하나 사 먹어 보시고 예. 이러면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막 그렇게도 요구해 보자는 거죠. 그분이 쫀득이를 한번 드셔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아마 쫀득이 아마 맛을 아마 못 우리 보실 가능성이 뭐죠? 이렇게 빨대 안에 들어있는데 쩍 빨아먹는 그 이름이 뭐죠? 예, 아폴로. 그게 아폴로. 그 다음에 숫자 적어지는 게 뭐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넓적한 건데 숫자 1, 2, 3, 4 이렇게 뽑아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쫀득이의 변형인데 이름이 쫀득이는 그 불에 구워서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볶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정치인분들이나 또 대선에 나서실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거 전에는 굉장히 재래시장 많이 다니시고 골목시장 다니시면서 그러게요. 먹을 거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떡볶이도 먹고 뭐 예, 맞습니다. 쇼를 다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선되시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는 죽이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말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서 오뎅 팔고 밥 먹다가 대형마트 규제 달라니까 그때 이명박 아저씨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국장님? 아, 경쟁하세요. 맞습니다. 경쟁하세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저씨 진짜 나쁜 아저씨다. 차라리 오지 말지. 그래서 그때 박수 친 사람 많았거든요. 정훈 선생님 아시죠? 그 박수 청중도 동원했습니다. 그게 밝혀졌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예. 오뎅 먹으면서 대기하고 예, 우리 경쟁하라고. 상인들이 박수 칠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막 박수 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었더니 박수 친 청중 동원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고 자,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면 또 한 바퀴 돕시다. 다시 예, 남양유로. 또 다시 또 남양유로 마이크 가까이 해주십시오, 정총무님. 이제 밀어내기, 그 다음에 삥뜯기, 뭐 이런, 이제, 자본과 갑의 위치를 앞세워서 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폭력 행사인데요. 뭐, 자본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꼭 기사대기 때려야만 폭력은 아닌데요. 이런 것이 그런 금전으로 비롯된 폭력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갑과 을이, 평소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모독적인 것이 한둘이 아니죠. 경험하신 것들만 소개해 주십시오. 예, 많죠. 많은데, 대표적으로 뽑자면은, 엊그제 논란이 됐던 욕설파문. 예. 그런 부분은 늘상 있는 부분인데, 예.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사람이 착하고 그러면 욕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상대가. 예. 예. 상대가 좀 세다 그러면 욕설은 안 나오는 대신에 인격 모독을 하는 거. 예. 영업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은 그만두셔야지. 뭐 한다고 왜 이걸 갖고 있냐 끝까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예.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너희는 영업할 자격이 없고 남영유할 자격이 없다. 예. 그러니까 손 떼고 나가라. 예, 그런 분이 비일비일하죠. 저도 그런 소리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손을 떼고 쉽게 못 나가는 이유가 있죠. 있죠, 당연히. 그게 뭐냐면, 이제 권리금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 보통 사람의 권리금이라면, 내 전 재산을 다 건다고, 서민들은. 돈 많은 사람 아니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권리금까지 손해보고 나가려면, 갈 데가 없다. 이거 길거리에 나앉은 수가 되니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권리금이 대략 얼마나 합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은.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은, 매출에 따라 틀린데, 한 5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2억까지. 예. 우유 대리점의 경우는 그렇고 예. 실제로 조금 더 장사를 가는 경우는 3, 4억 하는 권리금도 있는데 정승훈 총무님만 해도 애가 셋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아서 만약에 그만두면 다른 일자리를 얻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애가 셋이니까 예.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그냥 버티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 셋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있군요. 정은순 총무님도 욕설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녹취를 보면 바로 그 당사자이신데 내가 사장님한테 돈 뜯어간 건 사실이죠. 이렇게 직원이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아까 정은현 총무님이 맞지는 않았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번 녹취록들 쭉 들어보면서 와 이거 때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맞기도 합니까? 맞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까? 예, 저도 그런 걸 들었고요. 그런데 남양 행태를 보면은 분명히 녹취록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자기도 녹취를 안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편안하게. 예. 그런데 그 녹취록을 내가 밝히고 검찰에 갔는데 검찰에서 그런 적이 없대요, 다시. 밀어내기 했다 해놓고 검찰에 가서는 그런 적 없다. 녹취록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신문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상하다. 돌아가시라. 검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이사가 나와서 일부 밀어내기가 있었다.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일부 밀어내기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밀어냈지. 응? 인정을 했는데 일부 밀어내기가 있었다면 저희 협회 회원들이 대부분 한 지점 소속입니다. 예. 그럼 그 지점 소속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밀어내기를 안 했답니다. 이 남양은
하도 거짓말 많이 쳐서 참 제가 세상을 갖다가 4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이렇게 거짓말도 치는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심지어는 어제 거짓말 했던 걸 잊어먹고 오늘 다른 거짓말 쳐요. 똑같은 주제 가지고 거짓말 계속 하다 보니까 어제 걸 까먹고 거짓말 해놓은 걸.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짓말 친단 말이에요. 연 매출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이거든요, 남양유업이. 근데 정말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짓말은 좀 일관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거짓말도 그냥 흥설수설 하니까. 남양유업은 회사의 본사에서부터 아주 그런 게 안 좋은 전통으로 아주 뿌리가 박혔군요. 이제 심하게 박혔어요. 이건 지금 아마 뼈를 깎는 세신을 한다 그래도 아마 몇 년, 수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좋은 수는 얼마 전에 참여연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직 대리점주가 내가 당한 게 엄청난데 지금 최근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그 고발한 거 보고 나도 증언하겠다. 그래서 참여연대 강당에서 실제 증언하셨습니다. 5년, 10년 전에 자기가 당하셨던 일을. 그분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옛날에도 해놓고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남양 대기업 본사에서 그걸 부인하니까 열받아 오신 거거든요. 아니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해묵은 오래된 갈등이 아니라 오래된 그런 고질적인 문제라면은 이게 좀 빨리 좀 터졌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찌 이번에 터지게 된 겁니까? 아니 진작도 그 전에도 많이 터졌습니다. 세게 작게 터져서 그렇지 이게 그랬습니까? 뭐냐면 갑의 우울한 지위 있으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 너 그만두고 싶어? 너 계약 해지야. 그러니까 권리금이 순식간에 확 날아가니까 그래도 싸우겠다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있었어요. 작년도 경실련에서 제주 그 한 대리점과 같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 주위의 대리점들을 해소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본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대리점 권리금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주변에 누구한테 팔아야만 권리금을 받는 거죠. 팔지도 못하죠. 계약 해지버리면 당장 물건이 중단돼 버리니까. 대리점을 못 하게 되니까 권리금 날아가는데 예를 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이 한강에 빠져 죽겠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이 유쾌하게 자꾸 우리 청취자들을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죽겠다 그런 협박을 저희들이 애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협박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죽겠다 하는 말은 협박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너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겠다. 그 두 가지 협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절박하면 내가 죽겠다 하는데 그럼 죽어라. 응?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빚을 내서 본사 마감을 치다 더 이상 못 치겠다. 돈이 없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까지 다 받고 나 달세 한 달에 30만 내는데 이제 달세 낼 돈도 없고 내가 남은 것은 양팔하고 힘하고 장기밖에 없다. 더 이상 못 내겠다니까. 그거 나왔잖아요. 장기라도 팔아서 입금해야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공개된 녹취록에 욕을 엄청 한 다음에 야 이 새끼야 장기 팔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가를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모 방송국의 카메라 감독님이 취재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삼촌도 20년 전에 우유를 했는데 무슨 우유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우연히 삼촌을 만났어요. 삼촌, 내가 남양유 사태 때문에 이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삼촌 무슨 우유 했어? 그러니까 너 남양우유 했는데 그러셨대요. 그래서 내용을 가르쳐줬던 게 야, 그 새끼도 어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최종 개선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남양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버텨내는 것은 뭐 어디 특별히 남양은 대리점주에게 이익을 많이 줍니까? 제품이 우수합니까? 경쟁력이 뭐예요? 그동안에는. 지금까지 그걸 국민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걸 갖다 힘으로 눌러서 국민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남양유업은 메이르유에 비해서 광고비를 2배를 떴습니다. 그 유명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그 스타를 따라가게 돼 있죠. 다른 우유 먹다가 예를 들어서 스타가 나오면 저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사회 공헌도 사회에 뭐 내놓은 돈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메이르유의 절반이에요. 이게 내실을 따져보면은 아주 이게 마케팅을 굉장히 노이지하게 하고 저기 공세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막 상대
그 회사를 공격하고 막 그러는데. 자, 우리 또 다시 또 이제 편의점 박경수 회장님. 박경수 회장님. 편의점도 그러면은 결국은 본사에서 물건을 다 대주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편의점 점주들은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고 가게를 관리하고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본사와 나눠 먹는 건데요. 네. 그럼 편의점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제때 안 낸다거나 네. 돈을 강제로 그냥 전산에서 빼가져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점주한테 받아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방식은 뭡니까? 우리는 일일 송금하고 있습니다. 점주가 매일 송금. 매일 은행에 가서 송금을 글쎄, 합니다. 그래서 송금이 제대로 어쨌든 수익이 발생 안 해가지고 송금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뭐 50만 원밖에 못 냈다든지 이런 일이 거듭해서 발생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안 대준다든지 되게 잘 팔리는 인기 있는 물건을 또 적게 준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리점주에게 어떤 의도적인 이런 피해를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편의점은 그런 사례가 오기 전에 해약을 해버립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주고 안 주고는 뭐 극히 뭐 단시간에 끝나고요. 그러군요, 뭐 그러면은. 송금을 한 일주일, 2주일 안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물건 다 끊어버리고 해약 조치해버리고 그 점포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남양보다 훨씬 더 큰 점포를 얻을 때 누가 얻습니까? 명의는 누굽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점주 돈으로 점포를 넣는 경우. 아, 그거는 이제 완전 가맹 A형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B형, 그것은 본사가 점포를 얻어서 점주한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아, 위탁. 예, 예. 위탁. 그걸 위탁 점포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B형이라고 그럽니다. 예, 두 가지가 있습니까? 예, 두 가지 경우가 예. 있습니다. A형은 35%를 본사가 갖고 하고 그렇죠. B형은 60%를 본사가 갖고 하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위탁은 투자를 했으니까. 예, 예, 예. 자,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을 못 대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피해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편의점주들이 장사를 그만두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예. 그런데 그만두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매출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예. 근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출이 오르건 말건 빚을 내서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야간에 뭐 밤새도록 기다려도 손님이 뭐 몇 명밖에 안 오는데도 사람을 고용을 해서 24시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매출액이 없어가지고 이익도 적자인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고용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그냥 점주가 손해보는 겁니다. 심야연금이 계약 사항입니까? 계약 사항입니다.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걸 이제 점주들이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가맹사업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냈는데 예.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그걸 또 뒷다리를 잡은 게 여당 국회의원 2명입니다. 새누리당. 이름 예. 얘기해보세요, 예. 뭐. 그 말씀하시죠. 이한구 씨라고 그 경제민주화를 항상 반대하고 비웃던 사람, 그 사람 한 명하고. 바로 지금까지 이한구. 원내대표 예.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 권성동. 제가 소리 높게 말씀합니다. 권성동 씨라고 또. 권성. 예. 권성동. 권성동 씨라고. 의원.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입니다. 예. 그 이 두 분이 왜 반대합니까?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는 검토가 아직 덜 끝났다. 법사위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늘 데인데 형식입니다. 그냥 추경 예산은 워낙 급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여야 합의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검토가 덜 끝났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상임위가 어딘데요? 정무위원회입니다. 예.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 그 회의할 때 저도 가봤는데 그때는 전부 합리적인 토의를 하기 때문에 여당이라 하더라도 반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반대 안 하다가 근데 법사위에 가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절차상으로 그냥 통과를 갖다가 이제 중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우리 또 편의점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예.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양유업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사에 내는 그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전부 몰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몰수 당하는 이유가 위약금을 물으라는 겁니다. 위약금. 위약금을 무는 것은 이제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점주 잘못으로 책임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만두는 시점으로부터 본사가 받아야 될 매출 이익의 35%를 10개월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 예. 10개월간. 그게 보통 3천에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장사가 예. 안 돼가지고 예. 문을 닫게 되면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1년치 기대 수익을 그렇죠. 기대 그러니까 수익을 기대 수익이라고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 앞으로 우리 네. 회사가 당신이 계속 장사했으면 벌어야 할 우리가 돈. 1억을 벌게 됐는데 네. 당신이 문 닫으니까 손해 봤다고 5천만 원을 더 삥 뜯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중소자영업자 대기업에 종속되거나 종속 안 돼서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하면 거기에 SSM 진출시켜서 망하게 하거나 정말 눈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밀어내기나 이런 걸로 고압적인 지위 관계로 하는 것도 있고 과도한 계약 사항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이미 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설 지역 기반이 완전히 골목 상권을 붕괴되어 붕괴시키거나 있고. 가맹점 대리점 형태에서 착취를 하거나 이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재벌 대기업이 떼돈을 벌고 네, 잠깐만요.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은정 선생님. 그 애들은요. 안 팀장님 예. 보자 지금 시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때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모시기로 하고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우리가 또 다음 프로가 있고 예. 진행이 또 자동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개를 좀 반갑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국민 TV